오케이. 자, 한국사 잠깐 해갖고 갈게요. 한국사. 자, 여러분들은 거기를 피셔도 되는데 좀 필기를 할게요. 우리 맨 첫 페이지가 뒤에 있을 거야. 거기다 필기 좀 하자. 자, 20년대부터 10년대 빼고 20년대부터 40년대 우리 광복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1920년대. 봉우동이 먼저일까? 청산리가 먼저일까? 맞아, 봉우동. 봉우동과 청산리 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훈춘. 그치? 자, 그 다음에 청산리에서 망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몰살하는데. 그렇지. 자, 봉은청 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도까지 연도 다른가요? 예,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싹 다 1920년의 일이에요. 물론 간도 참변은 20년 말부터 21년까지 이어지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20년, 보통 역사는 시작한 거라니까 20년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간도 참전을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만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때 러시아의 적군이 부르죠. 이리와 쫓아갔다가 당한 게 뭐예요? 예, 자유시 참전이에요. 그럼 자유시 참전은 그 다음이니까 21년이에요. 자유시 참전은 백군이 아니라 적군이라 그랬죠. 황제 편인 백군이 아니라 적군이었어요. 러시아 적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3부를 만들죠. 그 3부가 뭐라 했죠, 우리 그때? 그렇지, 참정신. 참정신의 3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누가? 만주의 군번들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지, 산채로 되려면 얼마, 죽은 놈으로 되려면 얼마, 그게 미사일 협정. 방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연도는요, 3부가 1923년, 이스야 1925년, 3부 통합 1928년, 이렇게 해서 20년대가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통합운동을 좀 볼게요. 통합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불완전한 통합이 있어요. 불완전한 통합. 왜냐하면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지죠. 북만주, 남만주로 나눠지잖아. 그치? 자, 북만주에 뭐가 있었고, 북쪽에 뭐가 있었고, 남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쪽이 국민부일까 아니면 혁신의회일까? 맞아. 북쪽이 혁신의회. 남쪽이 국민부. 이렇게 되고요. 자, 혁신의회에 있던 부대. 지청천이 이끄는 부대. 한국 독립군. 아, 이거 알구나. 얘들아, 봉우동의 홍범도가 무슨 군이니? 이게 대한독립군. 여러분, 이게 대한독립군. 홍범도. 그 다음에 이게 북로 군정서군.
이게 긴좌진. 이거 다른 거 더 있잖아. 있어. 근데 일단 큰 거만. 왜 여기도 대한독립 들어갔잖아. 여기도. 그지?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회, 혁신의회. 혁신의회가 이게 한국 독립군. 대표자는 지청천. 국민부가 조선혁명군. 이게 양세봉.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온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애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각각 중국 군대와 연합을 해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에 뭐랑 연합을 하냐면 호로군하고 연합을 하고요. 중국의 호로군. 그 전투 이름도 알아둘게요. 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얘가 중국의 의용군. 얘가 두 가지 유명한 전투 있죠? 어디? 영릉과 흥경성.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 봐봐. 이렇게 외울게요. 한국 독립군.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이 독립군이잖아요. 독립군, 호로군. 이렇게 가운데로. 그럼 얘도 가운데로 보면 혁명군, 의용군. 이렇게요. 독립군, 호로군, 혁명군, 의용군. 그래서 이 두 개가 연도로는 1930년대 초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 누가 피살당하는데. 맞아요. 양세봉이 피살. 양세봉 피살. 지청천은 중국 관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얘네들은 자 만주 지방에서 활약하던 얘네들은 이제 만주를 완전히 떠납니다. 이 이후에 만주에서 아웃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만주에서는 어떠한 항일운동도 벌어지지 않겠네요. 뭐가 있죠? 1933년에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지만 1933년에 중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있는데 동북인민혁명군이요. 이건 여러분 중국 부대입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중부대. 왜 중국 부대냐? 아웃됐잖아요. 한국의 무장 독립부대는 아웃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의한 동북인민혁명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편입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동북인민혁명군에 들어간 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도 일제에 협력한 간첩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동북인민혁명군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을 숙청하는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36년이 되면 1936년이 되면 어차피 같이 일본과 싸우는데 이래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아예 공식적으로 합쳐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동북항일연군이에요. 자, 이름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어차피 이건 동북에 있다는 지역명이고요.
동북지방이 인민혁명군이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자 동북 지역에 일본의 항일, 일본과 항전하는 연합군이야.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인데 이때 보천보 전투가 유명하고요. 이 보천보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이 네. 내 이름하고 비슷하네. 김일성. 됐죠? 요게 일단 한 챕터. 자, 봉훈청 간자산 미통, 그지? 봉훈청 간자산구나. 봉훈청 간자산 미통. 됐죠? 자, 일로 오면 이 통합은 불완전 통합이었기 때문에 혁신회와 국민부로 나눠지고 얘가 지청 그 유명한 독립군 지청천의 독립군 양세공 혁명군 양세공 피살 독립군 호로군 혁명군 의용군 쌍대 영흠 그러나 만주 아웃 만주 지역엔 중국의 동북인민혁명군이 남고 36년에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항일 연군이 만들어진다. 이때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등장하게 된다. 됐죠? 자 이제 그 이웃 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이제 진도를 받을게요. 아이고. 일단 이쪽에 북만 지역에 있는 게 무슨 부대였죠 아까? 지청천에? 네. 자 여기에 한국 독립군 너무 유명해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나라 국경지에 바로 붙어있던 데가 조선혁명군. 양세공 이렇게 정리됐죠? 자 일단 이 시기에 20년대 30년대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대가 5개거든요. 얘랑 얘 1번 2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쯤이 난징이고요. 난징의 한참 안쪽으로 충칭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로 이제 연안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국 관내를 진입했다라는 게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만리장성 안쪽으로. 만리장성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만리장성 관내로 들어왔다는 건 난징, 충칭, 상해, 홍콩 이쪽에 있는 걸 말해요. 처음에 난징에 모이게 되는 거야. 난징에. 자, 난징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그렇지. 김원봉의 민혁이가 뭐냐면 민족혁명당이에요. 원래 김원봉의 민혁이는 조민혁이 됐다가 조민년으로 가는데 니네 프린트 보니까 조민혁이 아예 없더라고. 없어. 조민혁 조선민족혁명당에 빠져있어. 바로 이걸 뭘로 하셨냐면 조선민족연맹 조선민족 전선연맹 조선민족 전선연맹으로 바로 가셨더라고. 원래는 여기에 조선민족혁명당, 즉 조민혁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민족 전선, 원래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는 김원봉만 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예, 와요. 예, 즉 지청천과 조소왕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청천과 조소왕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김원봉이는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네 분이 일어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할 때 얘네들이 빠집니다. 얘네는 어디로 갑니까? 그쵸. 얘네들은
중구가 있는 춘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0년에 뭘 만들어요? 한국 광복군을 만들면서 그 한국 광복군의 대장이 바로 지청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은 초기에는 민족통합으로 지청천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청천 조상 후에 김구에 춘칭에 있는 김구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사회주의 결만 남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부대를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의미가 관내 무장부대, 중국 관내 무장부대. 무슨 말이냐면 만리장성 밖에는 부대가 많이 있었는데 만리장성 안쪽 중국의 내륙에 무장부대를 가진 최초의 부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이거는 누가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할까? 중국 관내 조선인들의 무장부대가 주둔할 수 있다. 장제스의 손을 받아요. 그럼 장제스는 이 당시에 누굴 후원했다는 거야? 김원봉을. 그래서 김원봉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장제스에 의해서 조선의용대가 정식으로 창설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이유는 중국 관내 최초의 조선인 무장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라지죠. 일단 이 조선의용대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김원봉이 이끄는 부대가 원래 연안으로 가다가 여기서 김원봉이는 꺾어져서 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장제스가 권유래요. 너한테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일로 가라. 그리고 김구도 김원봉이를 이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는 일로 가고 남은 일부 부대가 연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연안 쪽에 간 애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조선의용대가 갔는데 화북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해요. 그 조선의용대는 자 1942년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간 애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쪽으로 간 애들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뭘로 바뀝니까? 조선 독립연맹이 됩니다. 이때 있잖아.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얘네들은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한 형태였고요. 이 중국 팔로군이 바로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보세요. 김원봉이는 장제스랑 친했기 때문에 얘네를 거꾸로 가는 얘네들은 마오쩌둥과 힘을 합쳐서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드는데 그 중에 다시 조선의용대가 화북조선 독립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이하 부대가 바로 그 유명한 지금 북한군의 전신인 끝. 자, 그러면 30년대 이후에 자 이렇게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부대 5개, 꼭 외워야 될 5개 알려드릴게요. 1번 한국독립군, 2번 조선혁명군, 3번 조선의용대, 4번 조선의용군, 마지막 5번 국내 진공작전했던 한국광복군.
각각의 위치는 난징에 있었던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북만주에 있던 한국독립군, 남만주에 있던 조선혁명군, 연안지역에 있던 조선의용군, 충칭에 있던 한국강복군. 자, 벌써 됐어. 그래서 왜 이 시기에 국내에는 없어? 있을 수가 있나? 그치? 이제 완전 일제치한데, 그치? 국내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21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흐름도를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자, 21페이지 오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 구분해 놨는데요. 보세요. 일단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3부가 결성됩니다. 그 3부는 참정신이었습니다. 통합운동이 벌어지는데 북만주, 남만주를 했던 거 우리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되고요. 지청천과 호로군이 연합을 하는데 그 호로군을 우리가 아까 배울 때 독립의 리을과 호로의 리을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전투는 쌍대. 이 새끼 머리 좋다. 삼성전자. 천재인데? 쌍성전자. 왜냐하면 사도하자 동경성은 그 니네 프린트에 없거든. 요거 좋다. 야, 쌍성전자. 자, 그 다음에 국민부의 남만주는 조선혁명당. 아까 말한 것처럼 혁명당의 이응. 그지? 그래서 이것도 중국 의용군의 이응인데, 여기 다 이응을 해놓은 거야. 영릉가, 이응, 홍경성, 이응. 그러네. 괜찮네, 이거. 일단 쌍성전자로 끝났네. 쌍성전자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양세봉은 피살당했고 지청천은 중국 관내 즉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이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데 사실 민족혁명당 결성은 김원봉이가 중심이 된 거고요. 좌우 합작이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도 있었다. 지청천과 조소왕도 있었더라 그거잖아. 그러나 이후에 이 민족혁명당이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치우치자 지청천과 조선 이탈해서 충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민족혁명당은 조민을 거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조민련이 되고요. 그 조민련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조민련의 부대인 조선의용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위쪽부터 볼게요. 우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해서 예안, 그 예안이 아까 연안 지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이를 그 나중에 현대사 할 때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세력을 잡았던 김일성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안파라고 그래요. 연안파. 그 연안파가 얘네들. 이 화북지대에 있었던 애들이 바로 나중에 가서 이제 연안파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예난에서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 조선의용군이 바로 지금 인민군입니다. 김두봉과 중국 팔로군의 연합이었고요. 호가장 전투 있었습니다. 내려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내려와 보면 의열단부터 다시 볼게요. 의열단 19년에 조직됐고요. 개별 일과가 있었으나 한계를 느끼고
항일 투쟁과 항푸 군관학교 입학, 장제스의 도움으로 항푸 군관학교 입학하거나 나중에는 조선혁명 감도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중국 관내로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돼서 이봉창, 도쿄 일왕에 대한 암살, 윤몽길, 상하이 송코공원의 시해 등이 있었죠. 사건 등이 있었죠. 자, 다시 오른쪽 보시면 김원범을 중심으로 해서 충칭으로 이동하여 김구 지청천이 이제 40년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죠. 총사령관 지청천, 부사령관 김원범, 그리고 주석, 부주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다시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기가 되게 짜증스럽게 돼 있네요. 23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23페이지 볼게요.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운동에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요거 순서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12년의 의군부, 15년의 광복회. 12년의 의군부는 임병찬 독벽주의고, 15년의 광복회는 박상진, 김전필 박상진 공화정. 자, 그 다음에 중국 지역으로 가면은 남만주, 그러니까 서간도, 북간도가 있었고, 자, 서간도 신민회 주도 이희영의 신민회 주도하에 삼원보를 개척하고요. 삼원보, 자, 다 쉬었던 거 기억나세요? 신민회, 삼원보, 신안촌, 신흥강습소, 전부 서간도였고요. 경학사, 부민단, 서로 군정서. 자, 북간도는 몰락한 농민들이 이주하여 집단촌을 만들게 되고요. 서전서숙만, 여기 있잖아요. 시옷 중에서 유일하게 서전서숙만 북간도로 갑니다. 나머지 시옷은 전부 서간도예요. 그리고 명동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강단은 여러분 대종교라는 단군을 모시는 종교였다, 민족 종교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신안청년단이 활동했다. 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신안촌을 건설했고요. 여기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대한광복군 정부. 자, 아까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여긴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만들어진 의회가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미주 지역은 대한인국민회, 장인한 전명원의 의결 결성된 대한인국민회가 있었고, 하와이에는 대조선국민군단이 있었다. 넘겨봅시다. 자, 박상진의 옥중편지 볼까요? 박상진 뭐였죠? 독립의군부였으니까 대한광복회였습니까? 대한광복회였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몇 개 사라져. 이렇게 지웠어. 자, 박상진이니까 2번 공화정 수립이 답이고요. 자, 2번 보자. 땡땡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자, 신안촌. 신안촌. 아까 신안촌이 어디서 신안촌? 야, 신안촌이 연해주였니? 아니면 서간도였니? 신안촌은 연해주였어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새로운 한인들의 촌, 그래서 신안촌이에요. 거기 만들었던 정부가 뭐였죠? 대한광복군 정부였어요. 신안촌에 만들어진 정부가 대한광복군 정부.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이영을 비롯한 신민의 회원들이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서간도죠. 서간도. 그죠? 예. 여러분, 마가 블라디보스톡, 라가 북간도, 다가 서간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4번. 이 단체의 여운형이 11월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낸 게 바로 신안청년단이죠. 신안청년, 어디 있었지 얘네들? 상해에 있었던 신안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자, 2024 수능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미주 지역 한인 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졌어.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미주 지역에 있었던 단체 장인환 전명훈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거 어디면 그렇게 알아도 있던데 미국에 있던 대한인 국민회. 허술하긴 하지만 한인자가 들어가는 게 얘네밖에 없긴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던 대한인 국민. 이렇게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임시정부 봅시다. 자, 우리 임시정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예, 요거 패스합시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것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되었다. 독립신문이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이 있고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임시정부가 만든 거고요. 그럼 정답은 구미위원부가 되죠. 2번. 자, 자료는 이것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가 발급한 시민증이다. 자, 이것도 임시정부에 대한 거니까 답은 연통제와 교통부. 3번. 웹툰으로 보는 독립운동 3.1운동 후에 수립된 임시정부 상하이 국민대표회의 대조파 창조파로 나눠져 있었고 상하이에서 충치까지 여러 차례 근거지를 이동하였고 1940년대 대외 선전포로 한 과목을 만들었다. 5번 연통제와 교통부. 4번. 이것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연통제를 시행하였고 뭐예요? 연통제는 임시정부는 5번 구미위원부. 다음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져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동과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 언제 이거? 마루가지 마루. 그치? 마루 들어가죠. 이 이름이 뭐였지? 이거 이름이 대한인 국민회의잖아. 대한인 국민회의. 그치? 국민대표회의.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마가 되고요. 6번.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것의 헌법과 임시정부의 헌법과 제도를 고쳐가자. 정답은 5번. 뭐야, 맨날 똑같다. 자, 그 다음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자, 이거 오늘 정리한 거죠. 봉오동 전투 20년, 청산리도 20년. 독립군들의 국내 진공작전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신동의 군무, 도독부, 안무의 국민해군 등이 일본군을 격퇴했다. 그 다음에 청산리 내첩에서는 봉오동 전투 이후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하고 훈춘 사건으로 밑에 나오지만 중국 야적을 매수해서 짜부선 훈춘의 일본 영상을 습격하도록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만주로 군대를 출병하게 되죠. 자, 김자진의 북로군정사관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등이 청산리 일대. 혹시 이거 학교에서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4개도 공부했나요? 아직까지 여기 안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응. 그 전투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전투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이름.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아, 그거 안 했어요. 안 하겠어? 오케이. 그럼 지웁시다, 이거는. 자, 다음. 간도참전.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일본의 보고를 간도한 저는 습격했고요. 독립군은 그래서 결국 간도를 떠나서 밀산부에 집결했다가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러시아령의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서울이 주도했던 대한 독립군단도 사실은 그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대랑 똑같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니네 프린트에 없더라고. 대한 독립군단이. 근데 일단 혹시나 나오면 이거 했니 학교에서? 서일의 대한 독립군단? 그 독립군의 이동에 서일의 대한 독립군단 했니? 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줄쳐주세요. 서일의 대한 독립군단.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20년이었어요. 여기까지. 간도 참전까지가 20년이고 이 자유시 참전이 21년이 됩니다. 자유시 참전 21년. 자, 러시아 적군의 지휘권 양도 요구에서 독립군의 무장 강제 해제가 이루어졌고요.
저항하는 독립군은 학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다시 독립군은 재건되는데 그게 바로 3부의 성립이죠. 1924년 3부의 성립. 참정신,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전부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는데 혹시라도 이 셋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참의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의부는 압록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수시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던 게 참의부예요. 자, 미세협정 설명해드렸고 3부 통합운동, 자 국민부와 혁신의회, 남만주와 북만주의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재편됐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아까 공부했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의열단. 자, 1919년 의열단 김원봉을 중심으로 직접 혁명을 통한 일제 타도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이에요. 신채호의 조선혁명. 의열단원. 자, 박재혁 나온다 했죠, 그죠? 학교에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우리 재혁이는 부산경찰서. 김익상이 상자, 우리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상자, 높을 상자니까 조선총독부. 상옥이 감옥이니까 조선경찰서. 그 다음에 김지섭은 학교에서 안 한다 그랬고, 그리고 나석준 김지섭 해요. 해? 다시? 아니 그게 응. 국외에서 활동한 사람이라서 따로 봤던 거지 그 사람 나오라고. 아 그래요? 오케이. 우리 지섭이도 왕궁에 폭탄 투척한 사람이고 나석준은 주라서 주식회사 이렇게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의열단의 노선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암살의 한계를 느끼고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비밀결사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이 되게 되고요. 이와 별대로 1931년에 한은 애국단은 김구가 상하이에서 쓰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의열단의 행동강책, 행동강령, 조선혁명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이 문장이 나올 것이 진짜 크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고 혁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려면 양병 10만이 폭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면 성악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에 폭동만 못하다. 즉 폭동을 하자라는 거죠. 폭동을 하자. 민족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며 폭력은, 이게 되게 유명한 문장이잖아.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 나오면 신치호가 쓴 조선혁명선언. 자, 넘겨서 거기 문제만 풀고 좀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자, 1번. 접근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서 알지 못하고 봉오동. 1920년. 주제는 그렇지, 국외무장 독립군. 2번. 자, 고구려 돌아온 독립운동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오신 분 누구예요? 홍범도.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정답 2번. 그 다음 3번. 자, 홍범도 부대가 탈출을 타다 어람촌, 아까 그 어람촌 전투. 인근에선 김자진 부대가 일본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김자진 역시 청산리죠, 청산리. 청산리 1920년이니까 라. 4번 갑니다. 봉오동 전투 100주년. 자, 모든 별 토의 질문. 홍범도와 대한독립군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일제가 간도 참여를 일으킨 의도는 무엇일까? 자, 활동을 실행해 2번에 들어갈 말은,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활동 다음에 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당연히 청산리 대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왜? 홍범도와 봉오동 전투와 간도 참여 사이에 있던 사건이니까 청산리. 정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어디 보자. 봉오동 전투 기념일 윤동주 시인생과 명동학교 터 그랬는데요. 자, 지금 그 명동학교 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서간도잖아요. 서간도. 그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청산리 대첩의 전적지가 됩니다. 그 정답이 2번이고요. 6번 김자진 장군 뭡니까? 김자진 나오면 청산리 대첩 1번. 저 수능 너무 쉽긴 하다.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구해야 되겠다. 봉오동 전투 일본을 격파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결성됐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봉오동 전투와 삼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청산리 대첩이니까 5번. 8번 1919년 3월 1일 3.1운동 1925년 미스야 협정 사이에 있었던 거 봉오동, 훈춘, 청산리.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9번 봉오동 전투고요. 대전자령. 이거 뭐였지? 이건 아까 호로군하고 대한 독립군의 싸움이 193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봉오동과 이 1930년대 초반에 한중 연합작전 사이에 있던 일은 청산리 3번. 10번 김구가. 자, 백범이 있었네. 백범이 만든 단체는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이봉창, 윤봉길. 정답은 4번. 11번 3월 다나카 기이차 대장이 상하이에 도착하자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다. 김익상 어디다 던졌어요? 조선 총독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동양 척식 주식회 권총을 쐈던 나석주. 이 둘은 당연히 의열단에 맞는 답은 신츠웨 조선혁명선언. 정답은 5번. 12번 이봉창 여사는 김구의 주도를 결성된 이 단체는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 다른 사건 윤봉길의 홍콩공. 다음 페이지. 이 기념비는 윤봉길 여사의 이거를 기리기 위해 상하이 훈커공원에 세웠으나 김구의 주도로 결성된 한인 애국단.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미칠 거예요. 정답은 4번 이봉창. 다음 가단체 김원봉, 최수봉, 김익상, 나석주 전부 의열단. 의열단의 특징 신치호가 쓴 무엇을? 조선혁명선언. 정답은 5번. 15번 김상옥. 자, 옥이잖아. 감옥 어디다 했어요? 이 사람 종로 경찰서. 이것도 3번 조선혁명선언. 16번 나는 이곳 상하이에서 열린 일왕생일가 누구예요? 봉길이 형. 사실 그대로 쓰였네. 그 다음 오른쪽은 봉창이 형. 둘 다 한인 애국단. 문제 왜 이렇게 쉬운 문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아. 일단 가자 빨리. 자, 17번 이우편은 김상옥 의사. 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의열단원.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니까 1번. 18번 자, 한인 애국단의 조사해봤니? 김구가 만들었어. 이봉창 일왕암살 시도했지. 또 다른 단원 윤봉길. 정답은 4번. 19번 실행인물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의열단 김원봉. 정답은 3번. 20번 그는 일제에 맞서 무장독립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초기에는 유인암살이나 등등의 방법 독립을 추진하였다. 민족혁명당, 민혁당, 조선의용대 편성.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김원봉. 만든 단체는 의열단. 정답은 2번. 두 페이지 나왔다. 두 페이지. 자, 어디 보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세요. 훈커우공원. 여러분 훈커우공원은 바로 홍콩이거든요. 홍콩. 그럼 여러분 홍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 홍콩이 가. 자, 22번 사진은 윤봉길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 홍콩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홍콩 그렇게 하는데 이거 못 봤는데. 윤봉길은 김구와 의열투쟁을 통해 독립운동단 역량을 강화하자 조직한 단체 일원이었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이면 이봉창 1번. 23번 의열투쟁의 앞장선 땡땡땡 만주의 김원봉,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아이고 얘는 또 나왔네. 자, 부산경찰서 박재혁이죠. 부산경찰서가 박재혁. 이거는 의열단이니까 정답은 5번. 물품 확실히 다음 달에 팔릴 것이니 모쪼록 안심하십시오. 물품 팔게 되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땡땡 소득의 이봉창이 김구에게.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또 다른 암살은 상하이 훈커공원.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자, 25번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능에 폭탄을 투척했다네. 이 의거를 일으킨 나석주가 목숨을 잃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의열단이니까 의열단이면 신채후의 조선혁명 선언. 정답은 4번. 다음. 야, 이거 좀 어렵게 나왔네. 왜냐하면 독사실론이 나왔습니다. 독사실론과 조선 상고사. 맞습니다. 신채후. 단제 신채후. 그리고 신채후 썼던 책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특히 신채후는 창조파였습니다. 신채후는 창조파. 자, 그 다음 27번. 이것의 실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단장인 김원봉과 김사옥에 대한 수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의열단이니까 4번 조선혁명 선언이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8번은 한인 애국사는 결성을 주도한 나. 자, 윤봉기를 홍콩공원에 보낸 나는 누굽니까? 바로 김구고요. 김구는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다. 아이고. 좀 내자. 힘을 차. 왜냐면 좀 이따가 도표 풀어야 돼.